10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2월 셋째 주 WKB의 룸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라이언 SJ님께서 지난번에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저도 이제는 자매품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품이라고 안 불러주셔가지고 서운하시네요. 아, 서운하시다고. 예.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매품이시죠. 네. 라이언 SJ님. 네. 저는 벌써 프로모드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재미있는 프로 대진은 우리 대 삼성, 신한 BNK가 4강에 만나서 신한 우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대진? 일단 예. 신한은행 팬분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요렇게 만나는 거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요렇게 만나는 거 예.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은행 BNK가 4강에서 만나고 예. 신한과 삼성이 만나면 좀 더 치열한 4강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신한이랑 우리은행이 네. 4강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한이 우리은행한테 강하죠. 예.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챔프전에서 만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냉정히 봤을 때 그 챔프전은 네. 5판이잖아요. 네. 4강은 3판이고 네. 5판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3판제에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야 좀 그래도 뭐 이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그런 대진을 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 세 팀 중에 뭐 4강이 거의 지금 뭐 KB가 아직 남아 있지만 예. 세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 신한, BNK 중에 우리은행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팀은 저도 신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천수 TV님께서 이소희 선수 발목 상태도 좀 알려주세요. 3경기 연속 발목 찜질하는 영상이 나오던데 궁금하네요. 걱정되어서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네. 꿰뚜라미답게 그렇죠. 꿰뚫고 있죠. 바로 전화 때렸죠. 예, 이소희 선수가 1월 중순쯤에 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뒤로 컨디션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 예, 컨디션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이 부상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뒤에 또 BNK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시즌 내에 완치될 수는 없는 통증이다. 네. 예, 안고 가야 하는 통증. 그렇죠. 통증을 다스리는 법을 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정원 감독님께서. 뭐 또 다스리는 법까지. 예, 뭐 선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네네. 완치는 어쩔 수 없고 참고 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소희 선수가 발목 부상이 살면서 처음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더 이렇게 휴식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또 BNK가 또 치열한 2위 다툼 지금 그렇죠. 4위까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의문의 엘린께서 네. 지난주 KB스타즈의 두 경기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야수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할까요? 다들 좋은 의미로 눈이 돌아서 덤비더군요.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저 박지수발이라는 맥락 없는 비난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의식 중에 어쩔 수 없이 타성에 젖어 있었던 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네요라고 하시면서 KB의 좀 달라진 모습을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원큐가 이런 농구를 좀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 하나원큐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박주수 빨이랑 맥락 없는 비난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의식 중에 어쩔 수 없이 타성에 젖어 있었던 면도 없지는 않네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여준 KB의 농구가 진짜 KB가 가야 될 농구. 박지수 선수가 들어와도 이렇게 가야 될 농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좀 좋아요. 요즘에 네. KB 게임을 보면 좋고 하나원큐가 이런 농구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농구 하려고 열심히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거 KB스타즈 달라진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달라졌나 네. 이따 KB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 팀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이 시즌 거의 막판, 예. 막판에 또 강력한 반전을 예. 이뤄냈습니다. 아마 5연패 뒤 4연승이죠?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5연패 진짜. 할 때만 해도 제가 이 팀은 4강 못 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길 팀이 있을까? 원서영 기자만 그런 게 네. 아니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예. 그랬어요. 삼성생명 왜 저러지 하다가 한 3연패 4연패 되니까 저 팀이 이제 갔구나. 네. 저 삼성생명 이제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KB가 올라올 것 같아. 예. 막 이랬었거든요. 네. 왜 달라졌습니까? 이게 예? 저는 이제 삼성생명의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힘. 이게 말장난 같지만 네.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생명이 화려해요. 네.
근데 그 화려함 속에서 감춰졌던 근데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갖춰졌어요. 왜냐면 출전 시간은 40분인데 네.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 키아나 너무 세죠. 이주연 선수, 예. 강유림 딱 올라왔죠. 그쵸. 여기에 베테랑 네, 배윤 배윤. 선수 있고 또 여기 뭐 김단비 선수 예.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어서 베스트 5가 사실은 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다고 돌리지만 네. 유망주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는. 근데 유망주도 어떤 유망주냐? 거의 최대급 유망주입니다. 지금 그렇죠. 삼성생명의 밑에 백업에 깔린 선수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배혜원 선수까지 무릎 부상으로 좀 쉬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최대 유망주들이 경기를 뛰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샤이해. 네. 신잇을 빼놓고는 좀 불안전하기도 그렇죠. 하고. 조금 움츠러든 모습도 있었고. 특히 조수와 이해란 예. 저는. 그리고 이명관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 거의 최상급. 예. 특히 슈팅 터치에서는. 그렇죠. 근데 수비가 안 돼. 맞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필요해요. 네. 이 팀에 지금. 왜냐하면 키아나라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슈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외곽 코어가 사실 좀 불안한 상태에서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관을 썼는데 대박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던 5연패 그 과정에서는 왜 이 선수들이 부진했냐? 예. 이게 바로 여자 프로농구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언니발. 언니발. 적응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계속 적응 못하면서 사실은 추락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의 잠재력이 저는 그만큼 뛰어나다. 즉 삼성생명에 드러나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힘이 네. 지금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딱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전 베스트 5 키아나, 이주연, 강유림, 김단비, 배윤에서 현 시즌 베스트 5 신이슬, 조수아, 강유림, 이해란, 배윤. 완전히 시즌 중간에 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배혜연 빼놓고는 네. 다 바꿨어요. 시즌 2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즌 2예요. 예, 더글로리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시즌 2 시작해 버렸습니다. 키아나 이주연 선수가 사실은 이제 시즌 부상 네. 안타깝게 이렇게 나간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또 신이슬 조수아라는 어떤 시즌 2 그렇죠. 여기 이명관 이해란 예. 근데 선수 면면을 이렇게 보면 모든 이제 농구 관계자들이 이 선수들은 클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다라는 네. 자질을 가진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전 베스트 5의 세컨 유닛이 장착이 되면 삼성생명이 훨씬 강해져야 되지만 사실 그게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게다가 키아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신인급 선수, 기량은 굉장히 갖춰지면 신인급 선수고 수비에서의 어떤 구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사실 삼성생명이 완벽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베스트 5를 보면 공격 코어는 확실히 좋은데 네. 수비라든가 여러 이제 나머지 측면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나머지 디테일한 측면이 좀 부족했다. 네. 그래서 2위 싸움을 하고 뭐 우리은행에게 완패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세컨 유닛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 이제 백업으로 이렇게 뛰게 되면 어쨌든 언니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성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세컨 유닛의 어떤 강점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그 베스트 5의 어떤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활동력으로 상대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조수아, 예. 신이슬, 이해란 여기 이명관까지 네. 더해지면 수비가 개개인별로 볼 때는 좋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나 활동력으로 압박 능력 이런 부분으로 잡아먹으면서 공격력도 확 들어오고 예. 이런 부분으로 잡아먹으면서 지금 상대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4연승의 원동력은 하면서 이제 써주셨는데 저는 네. 이 중에서 이해란 선수가 네. 최근 들어 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은 네. 배혜윤 선수랑 호흡이 네. 빅투빅 호흡이 특히 BNK전이었나요? 이해란 선수가 이날 김한별 선수를 전담 마크 하면서 그렇죠. 공격에서 제가 수치를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이날 배혜윤 선수가 어시스트가 5개인가 그러고 이해란 선수가 2개였는데 이해란 선수가 기록한 어시스트는 다 배혜윤 선수가 기록한 어시스트였고요. 배혜윤 선수가 올린 어시스트 5개 중에 3개가 이해란 선수가 기록한 어시스트였습니다. 하이로가 그만큼 잘 됐다는 얘기죠. 네. 트랜지션에서 달려주면서 이해란 선수가 앞장서서 쭉쭉 뻗어주고 그냥 이 호흡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른 팀들도. 맞아요. 예. 이게 왜 좋냐면 사실 배혜윤 선수는 약간 포인트 센터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업을 잘하고 또 피디 능력이 좋고 외곽으로 빼주는 어떤 패스의 질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해라는 어떤 느낌이냐면 행동 대장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치고 들어가고 커팅하고 예. 백도어하고 트랜지션 속공하고 네. 그걸 이제 조율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배혜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선수의 하이로는 그 전통적인 어떤 하이로랑 좀 다르게 맞습니다. 이런 활동력과 그 행동 대장과 포인트 센터의 어떤 결합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BNK전에 사실 김한별이나 진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모습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다. 근데 우리은행에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좀 더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통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제 임금배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 키아나 선수와 배혜윤 선수의 투맨 게임을 잠깐 숨겼다가 그렇죠. 중요한 순간 음흠. 딱딱 꺼냈던 것처럼 네. 이거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 이게 얼마나 나올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수아 선수. 예. 네, 이 조수아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 스탯 라인이 음. 판타지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맞습니다. 급이에요. 스탯 라인이 예. 두 자릿수 득점에 어시스트 5개 이상, 네. 리바운드 한 4-5개, 네. 거기에 스틸 한 네. 2-3개 이렇게 하면서 다 해줘요. 예. 예. 근데 메인볼 핸들러예요. 네. 메인볼 핸들러인데 배혜윤 선수가 이제 나눠 먹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배혜윤 선수가 2대1을 하고 또는 조수아 선수가 2대1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시켜요. 예. 근데 조수아 선수가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순간순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성급한 부분도 있고 흐름에 맞지 않은 어떤 슛을 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제 특유의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가 그런 센스를 바탕으로 잡아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생명의 어떤 그 공격 루트를 굉장히 볼륨을 굉장히 다양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신희스 선수하고 호흡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조수아가 약간 좀 저돌적인 느낌이라면 네. 신희스는 좀 더 침착한 차분하죠. 느낌. 그렇죠. 예. 냉정하고 차분한 느낌이어서 신희스의 어떤 데이터가 그렇게 볼륨이 크지는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게 조수아와 같이 뛰면은 이제 그런 침착한 어떤 기준점 역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어우러지지 않나. 거기에 활동력이 거의 극대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치고받는 거 뭐 네. 예를 들어서 범핑이나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삼성생명이. 그렇죠. 그래서 예. 언니빨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터프한. 왜 원성 기자가 네. 우리은행을 상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뭐냐면 우당탕탕 맞습니다. 좌충우돌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좀 갖춰가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강유림 선수도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수비를 좀 끌어주니까 강유림 선수도 귀신같이 집중 견제를 예. 덜 당하고 네. 덜 당하다 보니까 강유림 선수 특유의 어떤 실력이 나오는 거고 여기 또 이병관 선수가 네. 이렇게 보면 그 강력한 어떤 활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곽에서 나오는 찬스를 굉장히 높은 적중률로 맞습니다.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어요. 예. 네. 최근 3경기에서 9점, 14점, 14점으로 기억하는데 네. 정말 넙죽넙죽 음. 캐치앤슛도 잘 받아먹고 앞에 공간이 조금 비어 있다고 하면은 공을 받고 바로 돌파. 예, 리머텍도 좋고. 이 선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예.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돌파가 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 별명이 대학 시절 별명이 관부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관부론. 예, 네. 돌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공격면에 있어서는 정말 좀 육각형 고루고루 잘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제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팀이 좀 잘 이루어져 있다. 네.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게 삼성생명의 진짜 힘이다. 네. 이게 바로 나의 힘이야. 뭐 게임으로 보면 페이지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느낌이고 물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세컨 유닛이 자연스럽게 약화가 됐는데 이게 베스트 5의 집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게임이 밀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체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안배하느냐.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이제 연전을 하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많이 안 돌려주게 되면 활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뭔가 치명적인 네. 어떤 약점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현 시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예. 젊은 피들이기 때문에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신 게 이제 로테이션이 강유림 선수가
40분을 뛰죠. 거의. 40분을 올 시즌만 지금 6번을 넘게 뛰었는데 이게 리그에서 좀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센터 배혜영 선수도 40분 경기가 좀 몇 번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조금 더 잘 된다면 예, 플레이오프가 훨씬 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유민 선수를 보면 피닉스 선지에 네. 떠오르는 슈터 예, 미겔 브리지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적했습니다. 브루클린. 그렇죠. 브루클린 이적했죠. 저도 정말 그 선수가 너무 똑같은 게 뭐냐면 미카엘 브리지스, 미겔 브리지스 너무 네. 옛날 발음 네. 같아가지고 네, 네. 한번 지적했습니다. 네. 그 선수가 강유린 선수랑 좋겠다 젊어서. 강유린 선수가 너무 똑같은 게 뭐냐면 네. 두 가지 컷인이랑 슈팅, 드리블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철인이죠. 그렇죠. 그 철인이죠. 선수가 NBA 와서 366경기를 연속 모든 맞아요. 경기를 다 출전했고 대학 시절부터 해가지고 516경기를 연속으로 뛰고 있어요. 네. 강유림 선수가 프로 와서 1군 진입한 뒤 전 경기를 다 출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똑같습니다. 그 선수랑 정말. 딱 그 선수와 비슷해요. 예, 네. 어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근데 보이지 않는. 예. 왜요? 미카엘 브리지스, 난 미겔 브리지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도 같은 생각을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늙으면 원래 예. 이렇게 좀 뒤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강유림은 정말 이제는 삼성생명의 코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 2위 싸움에서 가장 좀 유리해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게임 차가요. 4위 네. 신한은행의 한 게임 차, 4위 BNK 1.5 게임 차인데 음. 지금 신한은행과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승리를 갖다 거뒀죠. 네. 때문에 사실상 이제 1.5 게임 차. 맞습니다. 남은 일정이 이제 삼성생명 신한은행은 나머지 5개 팀과 맞대결을 하고 네. BNK는 지금 우리은행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은행전 치르고 5게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NK도 우리은행전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뭐 오늘 녹화일 경기를 합니다만 패한다면 경기 차이가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은 남은 5경기에서 한 3승 뭐 많으면 4승 하면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게임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뭐 아무것도 예측을 못했듯이 이번 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자농구입니다. 게다가 하나원큐하고 지금 KB가 막판에 경쟁력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게임을 또 처절하게 네. 6라운드가 정말 피해 6라운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네. 순위가 안 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승 11패로 4등이고요. 주간 경기 결과 삼성생명한테 졌고 네. KB한테도 졌습니다. 네. 3연패에 빠졌습니다. 우리 BNK가 웬 말인가요 이게? 예, 잘 난 나가다가 2위 할 줄 알았어 사실. 예. 3연패 빠지면서 네. 4위로 추락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위였어요. 2위였어요. 2위. 네, 네. 4위 신한은행과 2게임 차 아주 넉넉한 그렇죠. 2위였는데 이 기간 3연패에 갑자기 빠지면서 지금 이제는 2위 삼성생명과 1.5게임 차 네. 4위가 됐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과 또 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또 이제 매직 넘버 1 BNK하고 경기에서 이기면 네. 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유승호 감독은 또 빨리 우승을 차지해서 뭐 이렇게 플레이오프 데뷔를 하겠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력전 벌일 것 같고요. 예. 또 BNK가 우리은행전에서 또 마지막 게임에 또 우리은행이 잡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 승패가 이렇게 달리면 우리은행도 여기서 뭐 힘을 빼고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렇죠. 상태이니까 BNK가 이제는 실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단 독감도 있었고요. 네. 이소희 발목 부상 아까 네. 말씀드린 1월 중순쯤에 훈련 중에 네. 당한 발목 부상도 있고 김한별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지난 경기 못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악재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악재가 사실 뭐 BNK가 한꺼번에 좀 몰아붙인 부분은 있지만 네. 다른 팀들도 다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경기 내적인 면을 좀 보면은 지난주 이제 KB 스타즈와 경기에서 네.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좀 노골적이었는데 저는 좀 저게 통할까 예. 그랬는데 통했습니다. 네, KB 스타즈가요 안혜지 선수한테 정말 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아주 노골적인 세깅 디펜스를 했는데 이날 안혜지 선수가 3점 슛을 11개를 던져서 11개를 실패하면서 아하. 예, 결국 경기가 2점 차로 졌기 때문에 예, 이날 경기만큼은 이 안혜지 선수에 대한 세깅 디펜스 이게 KB스를 통해서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안혜지 선수가 원래는 3점 슛이 그렇게 약하다라는 느낌은 예, 점점 불식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팀들은 거의 오픈을 내주기 때문에 오픈에서 30% 정도만 던져도 그렇죠. 예를 들어 이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라운드부터 내내 안혜지 선수에게 세깅을 했어요. 네. 근데 안혜지 선수가 두세 개씩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KB스타즈 수비에 균열이 생기면서 혼란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이 잡았거든요. BNK가. 네. 근데 이날 경기는 정말 안혜지 선수도 뭔가에 홀렸는지 11개가 실패하면서 안혜지 선수는 진짜 그 슈팅 능력은 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신인 부분은 이제 파워로 해결을 할 수 있고 패싱 능력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대농구에서 뭐 포인트 가드의 덕목 중 하나는 슈팅이거든요. 네. 슈팅을 쏠 수 있어야 당연히 질 좋은 패스를 갈 수 있는 그런 선제 조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연패 기간 동안에 3점 성공률이 4.8% 이건 좀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됐고 이걸 벤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네.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약간 벤치도 저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방법이 없죠. 그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믿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도 이 비슷한 경기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있었죠. 네. 하나원큐와 경기를 할 때 하나원큐 그 부천 홈에서 할 때 안혜진 선수가 이날 거의 연장까지 갔던 경기였는데 그날도 3점 슛을 거의 그 WKBL 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이 던졌어요. 네. 예, 그랬었는데 이거를 선수를 향한 이제 감독님은 아직까지는 살아나겠지라면서 이날 경기까지는 믿었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시절 BNK는 이제 꼴찌권에서 막 떠오르는 그렇죠. 신흥 강자 느낌. 그때는 이제 리빌딩 기간이었고. 근데 이제는 한때 2위까지 있던 팀이기 때문에 한자 달려야 돼요. 이제 이 선수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냥 믿기에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소중하고 그럴 팀이 아니라서 이거를 선수를 향한 믿음 혹은 이제 방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벤치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뭐가 예. 있습니까? 저는 좀 항상 이제 NBA를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2019년 필라델피아가 벤 시몬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1번입니다. 1번인데 슛을 아예 안 던져요. 3점 슛이 아예 없고 자유투도 50%밖에 안 되는 정말 슛이 아예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근데 이 선수 패스가 정말 좋고요. 빠르고 괜찮죠. 그런 게. 높아요. 예. 네. 키도 크고 안혜진 선수가 그렇죠. 다른 점은 키가 크다. 네.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 팀들도 지금도 엄청난 세깅 디펜스를 합니다. NBA에서 보기 정말 힘들 정도로 맞아요. 세깅 디펜스를 하는데 2019년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에서 이걸 어떻게 깼냐? 이걸 정말 완벽하게 상대한테 카운터 펀치를 내겠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팀 내 최고 슈터 JJ 레딕을 호출했어요. 네. 이걸 호출해서 어떻게 썼냐? 벤 시몬스와 2대1을 합니다. 슈터와 1번과 2번이 2대1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벤 시몬스가 핸들러가 되는 게 아니고 안혜지가 핸들러가 되는 게 아니고 스크린을 스크리너가 섭니다. 되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탑에서 업스크린을 레딕이 나오는데 슈터가 나오는데 이소희가 되겠죠. BNK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떨어져 있으면은 2대1이 돼버려요 바로. 그러면 당연히 이소희 선수한테 찬스가 나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깨는 방법. 예, 이게 가장 간단하게 깨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세깅을 한다. 안혜지에게 세깅을 한다. 그만큼 또 어느 장점도 있죠. 뭐냐면은 앞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미드레인지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슈터를 불러가지고 슈터와 그 기부행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1번 선수에 대한 세깅이 떨어져 있는 선수에 대한 속도를 살려가지고 미드레인지까지 아주 쉽게 진입을 한다. 그 다음에서는 여기서 이제는 안혜지 선수가 잘하는 포켓 패스를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도 2대1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플로터나 예, 시몬스 같은 경우는 훅슛을 했죠. 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깼었는데 이것도 플레이오프까지 통하다 다음 시즌에는 다시 또 막혔어요. 예를 들어 그 레딕에게 갑자기 블리츠 슛을 더블팀을 기술적으로 간다거나 네. 이런 걸로 좀 깨졌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 안혜지 선수에게 마냥 이제 슈팅을 계속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조금 힌트를 얻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은성 기자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선수 향한 믿음이냐, 뭐 예. 방치로 봐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분화시켜서 그냥 물음을 딱 해놨는데 네. 그 약간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은 놔둬서 안혜지가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네. 한데 여기에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이 선수의 공격 활로를 찾아주는 네. 이제 그런 팀 플레이가 조금은 섞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상대가 특히 이제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군하단 감독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는 네. 하지만 근데 BNK보다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삼성생명도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 순간순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승 4패로 여전히 1등이고요. 하나원큐가 한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하나원큐를 94대 60으로 완파를 했는데 오. 물론 이렇게 완파를 할 수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네. 이 스코어는 좀 의외이긴 했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은행이 그동안 이제 최이샘 그리고 저기 박해진 이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 네. 상대와 경기를 했을 때 어떤 접전을 펼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원큐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올라오고 있고 또 6라운드만 되면 귀신같이 고춧가루 부대 맞습니다. 굉장히 매서운 예. 고춧가루 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94대 60 그러니까 34점 차로 승리가 딱 네. 걸렸다. 야, 우리은행이 그러면 다시 돌아왔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은행 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이 팀이 지금 플레이오프 데뷔를 당연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지금 주전급 선수들의 어떤 부상 그를 다루면서 훈련의 강도를 좀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 그러면 어땠냐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는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긴 한데 올 시즌은 어느 정도 맞추는 예. 선수들에게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베테랑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리스펙, 그러니까 존중, 그 다음에 유성호 감독의 스타일의 약간의 변화, 네. 초강성이었는데 이제 강성으로 변한. 예. 그래서 맞춰서 해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온다.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훈련 강도를 갖다 높여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경기력의 어떤 향상보다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경기력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죠. 네. 유성호 감독이 인터뷰 직후부터 이제 경기력이 아직 안 올라온다. 물론 승리 갖다 거두지만 절대적인 어떤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게 맞는 얘기 같고. 네. 근데 그런 이제 절대적인 경기력을 올리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매직 넘버를 없애고 정규리그 우승을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시한을 남겨놓으면 네. 실전과 훈련을 이분화시켜서 절대적인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우리는 장기동 경기 그 체육관 갔을 때 네. 굉장히 뭐랄까 집중력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박혜진에게도 그렇고 김담배에게도 그렇고 박지현에게도 그렇고 그 순간적인 어떤 집중적인 움직임.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강도 그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강도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효과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하나원큐전에서는 저는 이날 박지현 선수는 최근 들어 좀 많이 이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네. 혼나기도 했다가 네. 근데 KB전에서 막 혼자서 캐리도 했다가 네. 그거를 겪고 나서 이날 하나원큐전을 보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달라 보여 사람. 이날 경기력은 뭔가 여유가 있죠. 예. 딱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약간 베테랑 느낌이 있죠. 예. 네. 옷니빨이 갑자기 장착해서 온 언니빨이 그동안에 뭐 한 2등급 정도였다면 예. 한 3등급 정도 올라가는 완전히 느낌. 그 우리은행 그 진짜 베테랑 선수들 혜진 언니, 정은 언니, 담비 언니가 갖고 있는 그 여유가 갑자기 이날 경기에 딱 생겼어요. 예,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박지현 선수도 그런 베테랑의 어떤 요소들 예. 사실 이제 운동량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게임을 읽는 흐름 뭐 이런 네.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은행은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빈틈없이 지금 준비를 갖다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캐스팅 보트를 지금 우리은행이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13일 녹화일 당일에 지금 부산에서 BNK와 우리은행 경기가 있는데 이 결과를 저희가 아직까지 씻지는 못해요. 네. 근데 우리은행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지금 보면 네. 만약에 우리은행이 오늘 뭐 못 이기면 네. 그다음 경기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경기들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상황인데 아마 우리은행은 그냥 플랜대로 갈 것 같아요. 예, 뭐 맞습니다.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어느 예. 정도 조절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고아라, 나윤정 이런 선수들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 써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좀 더 비중을 늘리면서 정상적으로 나머지 게임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그래서 플레이오프 모드까지 지금 빈틈없이 하고 있다. 네. 강해지는 팀들이 더 강해지니까 얄미워요. 맞습니다. 더 야, 기대됩니다. 자, 플레이오프. 네, K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승 16패로 5등이고요. 주간에 신한은행 상대로 졌고 BNK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접전을 KB가 펼쳤습니다. 예. 경기력이 좀 떨어질까 말까. 박지수 선수 시즌 아웃 된 다음에 떨어질까 말까 그랬는데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4위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네. 신락 같은 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강희슬 선수가 뭐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길었던 한 주를 보냈는데 네. 뭐 한 주 리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전에서 아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최악의 경기였다. 맞죠. 이날 경기가. 네. 예. 통안의 역전패. 55초 남기고 7점을 이기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역전을 당했어요. 이건 사실 이제 박지수 공백이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55초에 7점이 있는데 이걸 네. 역전패를 당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맞습니다. 원성희 기자가 지난번에 네. 얘기했듯이 한 2분 남겨놓을 때 한 7점 정도 리드하면 여자농구 입장에서 거기서 끝났다. 뭐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예, 파울 작전이 없기 때문에 네. 피바 룰에서는 네. 근데 굉장히 좀 드문 경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KB의 시즌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분위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11일 BNK전에서 굉장히 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였는데도 2차 연장 끝에 4강권 팀인 BNK를 강희슬의 버저비터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4대 62로 승리를 갖다가 뒀고 네. 정말 그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야수 같은 본능으로 네. 강력한 수비전을 펼치면서 진흙탕에 서서로 빠지면서 먼저 KB가 기어 올라왔어. 근데 이게 맞습니다. 나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거냐면 사실 박지 선수가 있을 때 KB는 막강한 전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깨끗한 농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진흙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진흙탕 농구는 살짝 감히하면 좋은데 네. 좀 약한데 그랬는데 지금 BNK전에서 그거를 정말 거의 끝판왕으로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아주 유격 훈련하는 그 진흙탕 들어간 네, 것처럼 네. 들어갔는데 해병대 간 줄 알았어요. 예, 해병대입니다. 네. 지금 네, 네. 해병대 스타즈입니다. 네네. 강희슬 선수가 이날 BNK전에서 좀 칭찬을 할 부분이 32점, 22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32점, 팀의 64점 중 딱 절반을 그렇죠. 혼자 넣었는데 30, 20은 우리나라 역대 3명밖에 없는 기록이죠. 대단합니다. 박지수, 정원순 네. 그리고 강희슬입니다. 네. 이게 근데 리바운드를 어떻게 강희슬이 이렇게 많이 잡았냐. 시즌 내내 박지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리바운드가 너무 부족하다. 윙 자원들의 리바운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네. 이게 왜 그렇게 많아졌냐. 연민아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죠. 네. 연민아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기존 4번 자리에 있던 연민아 선수 자리를 강희슬 선수가 4번으로 들어갔어요. 네. 예, 4번으로 들어가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22.5점, 15.5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3점 슛 4번으로 가면서 3점 슛의 시도 자체는 완전히 내려갔는데 네. 오히려 성공률은 57%로 굉장히 또 올랐고요. 저는 이 강희슬 선수가 3.5번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번 느낌이 아니고 이 선수는 딱 3번 스타일인데 2.5번보다는 3.5번에 좀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전투력이 있어요. 네. 골밑에서 그 몸싸움에 대한 전투력이 있고 네. 그리고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버티는 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센스 네.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4번으로 임시로 놔뒀을 때도 부작용 없이 오히려 그 좋은 징조들이 좀 많이 보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다쳤던 김민정 선수 비행기장에서 목을 좀 다쳤는데 그렇죠. 병원 검진 결과는 일단 이상은 없고요. 네. 다만 통증이 좀 남아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KB가 지금 악정 고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팀 칼라는 네. 딱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허연 선수와 심상영 선수 이제 투가드 네. 딜레마가 좀 있죠. 요거는 제가 조금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네. 최근 4쿼터 클러치에 이제 이 두 명이 그 로테이션상 같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네. 1쿼터에는 허연 선수가 좀 많이 뛰고 네. 2쿼터에는 심상영 선수가 많이 뛰고 네. 4쿼터에 같이 많이 뛰는데 네. 클러치 상황에서 항상 같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선수의 특징은 뭐냐? 수비는 냉정히 말해서 가드 2명 조합일 때 6개 팀 중 가장 수비는 약한 조합이에요. 맞아요. 예, 냉정히 좋지는 말해서. 않아요. 네. 오직 공격력에만 몰빵을 기대를 하는 조합인데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신한은행전 4쿼터 마지막에 한 점만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마지막 포지션에서 서로 미루다가 네. 허연 선수가 치고 와가지고 네. 심성영 선수한테 일명 폭탄 처리를 하다가 네. 버저비터가 울리고 야투도 안 들어갔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클러치였던 BNK전 4쿼터 마지막 포지션 네. 미루다가 턴오버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미루다가 턴오버가 나서 진한 선수한테 뺏겨가지고 오히려 경기를 끝낼 뻔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5분 뒤에 마지막 BNK전 1차 연장 마지막 포지션에서 또 서로 미루다가 야투 시도도 못하고 버저가 울렸어요. 네. 저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세 포지션에서 네. 코트 위 나머지 3명 선수를 공을 한 번도 만지지도 못했어요. 네. 2명의 선수가 공격만을 위해서 내보낸 2명의 선수가 서로 둘만 만지다가 야투 성공은커녕 시도조차 못 해봤던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이거를 아니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벤치에서 아예 뭐 한 명은 아예 떨어져 있게 하던가 그렇죠. 예 스크린을 세워가지고 확실한 2대1을 지시를 하던가 예 이거는 좀 정리를 아예 그냥 코트에서 빼던가 저는 허연 선수가 메인볼 핸들을 맡는 예. 게 맞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 심상용도 괜찮은 선수인데 심상용은 슈터 타입이잖아요. 그냥 심상용은 코너에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허연보다 3점 슛이 좋기 때문에 클러치에서 좋고 그 저쪽에는 이제 강희슬을 박든지 네. 아니면 그리고 이제 센터가 들어와가지고 2대1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안 된다. 그럼 심상용이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네.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 강희슬 쪽으로 줘도 되고요. 예. 이제 그런 그 옵션들을 예. 좀 뭐랄까 좀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알고는 있겠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 두 선수가 센스가 괜찮은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서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부분부터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동선이 서로 좀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네. 서로 그냥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꼬여가지고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었는데 지금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있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브 액션을 돌리면 예.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냐면 우리가 꼬꼬마 가드라고 네. 그러잖아요. 스피드는 좋은데 이제 높이가 좀 그러면 이제 공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냥 스위치 해버리면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브 액션 좋지가 않고 네. 거기에서 정확하게 2대 공격으로 뚫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거를 이제 위브 액션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KB스타즈가 예 앞으로 남은 시즌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렇죠. 예. 그리고 허연 선수, 심영 선수 공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원성희 기자 굉장히 좀 예리한 지적을 해준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좀만 수정을 하게 되면 예. 좀 더 좋은 어떤 공격 카드로 쓸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근데 이거는 허영 선수의 좀 문제가 잘못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즌 전이나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본인의 슛이 들어갈 때는 아이솔도 하고 막 발동동 구르면서 감독님 내가 할게요.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장면이 없는 게 본인의 슛이 지금 한 5라운드 들어서 거의 안 들어갔죠. 지금 3점 슛이. 예. 네. 슛이 너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생각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장투기인데 메인볼 핸들러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허연 선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흔들려도 흔들리면 안 돼. 맞습니다. 왜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 할 때 네. 그 태기가 예. 바둑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태기가 예. 바둑을 쥐고 나서 친구들이 에휴 임마 왜 또 졌어? 또 발렸어? 뭐 이랬잖아요. 예. 그때 태기가 왜 나는 지면 안 되냐? 뭐 예.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룡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저도 지면 안 돼. 너는 무조건 이겨야 돼. 왜 네. 천재기사니까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메인볼 핸들은 그런 존재니까 네. 예. 허연 선수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왜요? 좀 감동스럽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흔들면 안 돼. 이게 감동스러워. 응답하라 OST 영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허연 선수 이거 보면서 펑펑 우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 울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맞습니다. 뭘 울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14승 11패로 3등이고요. 하나원큐 상대로 이겼고 KB 상대로 이겼고 삼성생명한테 쳤습니다. 신한은행이 BNK가 추락을 하면서 추락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떨어지면서 신한은행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듯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KB를 정말 김소니아 선수의 그 믿기지 않는 네. 역전골로 70대 69로 잡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만 잡으면 사실 2위가 굉장히 유력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졌어요. 예. 그것도 완패를 했습니다. 공중파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삼성생명전 패배를 통해서 맞대결 전적에서 밀리기 때문에 2위가 정말 쉽지 않아졌어요. 이 팀이. 맞습니다. 네, 그 2위가 왜 중요하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2, 3, 4위 팀. KBS 스포츠인가 MBC 스포츠 플러스인가 거기 KBS 스포츠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홈과 원정의 편차가 이제 심하다. 예. 그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시 예. 여기까지 예. 네, 우리 원석이 기자 얘기했던 네. 건데 수리표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홈 승률이 2, 3, 4위 팀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2위를 했을 때는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4강전 2승 3전 경기를 갖다 치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구지여서 2위가 좀 필요한데 챔프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은 일단은 조금 어려지긴 했다. 그런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 스케줄이 지금 신한은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일단 원정 경기 2경기가 남아 있어요. 예. 그 그것도 다 멀어요. 그렇죠. 예. 청주 갔다가 예.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부산이 아니고 창원을 갑니다. 야. 네, BNK가 또 창원에서 게임을 예. 하죠. 난방 잘 될까요, 이날? 안 되면 안 되지 진짜. 사랑해요 LG. 네. 백색가전의 선두주자 LG가 말이야. 맞습니다. 난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난방 이슈 이날 네. 제가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가 만약에 원정이어서 네. 뭐 1승 1패를 하거나 샤이어 2패를 하게 되면 신한은행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전히 지금 김소니아 선수 좋은데 지금 유승희 선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아예 로테이션에서 지금 아웃이 돼 아웃이죠. 있는데 그 부상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예. 선수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삼성생명전에 패했던 건 완패거든요. 근데 예. 이게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KB전에서 사실 굉장히 혈투를 벌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김소니아, 김진영 그리고 여기에 뭐 구수 선수가 있고 뭐 나머지 뭐 김태현이라든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혜민이 네. 선수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근데 객관적 전력이 사실 좀 약해요. 네. 그런 점에서 유승희 선수 부상이 좀 있긴 하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임팩트 있게 좀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좀 약해요. 그래서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하지 않고 네. 지금 구술도 기복이 심하고 네. 또 누구죠 김아름 선수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과부하가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패턴이나 이런 또는 맞춤형 전략만 가지고 헤쳐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명을 거론하는 게 어렵지만 다른 팀 지도자분들께서 신한은행을 상대하면 오히려 플랜이 조금 쉽다고 해요. 그렇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니 플랜 자체가 왜냐면 가드가 없어요. 신한은행. 지금 맞아요. 로테이션 아웃된 선수들이 유승희 선수랑 강계리 선수가 그렇죠. 지난 시즌 가드였던 이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프레스나 지역 방어로 섰을 때 이거를 쉽게 깨지 못해요. 신한은행이. 근데 맞아요. 김소니아 선수의 정말 뭐 원맨 차력쇼 아니면 이경훈 선수는 한채진 같은 언니 선수들의 이런 노련함 이런 걸로 지금 조금 이제 계속 보시면은 위에 최근 경기들 보면 다 접전이에요. 예, 이런 거의 차력쇼 수준으로 깨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가드의 조율이 좀 필요할 때 이혜미 선수를 최근 들어 간간히 넣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다른 팀들도 가만히 있을 팀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 더 심해질 가드가 없는 이런 세밀한 부분이 없는 약점을 더 파고들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또 해결해야 할지. 예, 이 선수들을 지금 로테이션 아웃되는 선수들 유승희, 강계리를 다시 불러들일지 아니면 지금 선수들로 또
극복해 나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실은 세 경기 하면서 이혜민 선수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혜민 선수가 나름 좀 탄탄하고 뭐 네. 데이터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네. 김태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공격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 그러니까 공격 루트의 어떤 그 단순함 그리고 지금 트랜지션도 네.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네. 더 위력적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스몰라인으로 쓰니까 네. 위력적인데 그렇지 않다. 즉 이제 이에미나 뭐 김태현 선수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격 루트 자체가 또 바뀌게 되는 부분이니까 네. 좋은데 이 두 선수뿐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머지 선수들 좀 부상 치료 잘 해가지고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변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나머지 경기들을 잘 싸우겠죠. 네. 신한은행 워낙 조직력이 좋은 팀이고 구나단 감독 지도력이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맞춤형 전술을 잘 쓰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긴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점들이 살짝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래서 플레이오프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신한은행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원큐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22패로 6등이고요. 주간 경기 결과 신한은행한테 졌고 우리은행한테도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연패를 당했는데 조금 그랬던 게 어떤 보면 6라운드에 사실 이제 5라운드죠. 이제 네. 5라운드 6라운드 접어들면서 하나원큐가 경기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 신한은행전하고 우리은행전은 조금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4쿼터에 네. 뛸 선수가 없다. 맞아요. 5반칙 퇴장 딜레마. 음. 네, 제가 또 찾아봤는데 네. 한원큐의 5반칙 퇴장이 올 시즌 벌써 리그 21번으로 전체 1위고요. 네. 1등이 개인 선수별로 신한은행 김태현 선수가 1등, 그 뒤로 2등에 신지현, 정예림, 김지영. 네. 예, 아주 나란히 음. 서 있습니다. 감독님 속 터집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는 신지현 선수인데. 그렇죠. 신지현 선수가요 최근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5반칙 퇴장으로 조기 퇴근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활동력을 강화를 하면서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부분입니다. 5반칙 퇴장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수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작용이 그런 부분이죠. 언니빨이 없으면 그 쓸데없는 파울을 많이 해요. 예. 사실 이게 조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야 파울 하지 마 이러면 또 활동력 좀 줄이면서 예. 수비에 초점을 안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비의 기본은 이제 자세를 좀 낮추는 거고 네. 그 낮추면서 상대의 어떤 그 예측 움직임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 네. 그러면서 효과적인 수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비시즌에 제가 볼 때는 하나원큐가 이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거를 그 김은혜 해설위원님이 중계 중에 말씀하셨던 건데 신지현 선수가 파울 트러블을 걸리면은 신지현 선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선수들의 수비 밸런스가 다 무너진다. 그렇죠. 예, 이쪽이 구멍이 생길 테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노릴 테니까 내가 한 발짝 더 가야지. 이러면서 다 깨진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씀 같고 그러다 보니까 4쿼터에 평균 득점, 야투율, 뭐 3점 야투율 사실 한원큐가 뭐 냉정히 말해서 다른 쿼터에도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4쿼터는 네. 유독 다른 팀들과의 격차가 더 심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 2쿼터 항상 잘해두고 4쿼터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항상 그 선수들도 좀 인지를 해야 하고 코칭 스태프도 잘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게 좀 실망스럽긴 해요. 예, 맞습니다. 한창 저희가 한원큐가 정말 재밌다고 했을 때가 오히려 박소희 선수랑 고서현 선수가 그렇죠. 막 뛰댕길 때가 그렇죠. 예, 재밌었는데 오당탕탕하면서. 예, 최근에 이제 언니들이 많이 복귀도 하고 그러면서 박소희 선수가 경기는 나오고 있는데 고서현 선수는 오히려 경기도 좀 못 나오고 있어요. 네. 박소희 선수는 조용해졌어요. 네, 임팩트가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여자농구가 사실 특징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뭐 여자농구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신예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예. 박소희 선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임팩트를 주고 식스맨으로서 어떤 벤치 에이스 역할을 네. 좀 해줄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박소희 선수 그런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네. 좀 최근에 좀 좋지는 않다. 네.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 연속 무득점을 하다가 네. 우리은행전 최근 우리은행전에서 4득점을 겨우 기록하면서 네. 무득점 기록을 끊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프런트랑 물어봤는데 팀 내 달라진 스탠스는 없다. 네. 김동완 감독님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야투를 주문하고 그렇겠죠. 왜 안 던지냐, 왜 갑자기 뭐가 달라졌냐, 그렇죠. 왜 그래?라고 계속해서 좀 이제 상담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앞으로 시즌 끝날 때까지 이 스탠스는 달라질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소희 선수 뭐 재능 있는 선수이고 네. 공격력 좋은 선수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 네,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잘하고 있었었고 예. 지금 이렇게 부진할 수 있죠. 네. 사람인데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방송에서 하다 보면 우리도 부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 다 틀리고 그렇죠. 삼성이면 막. 떨어진다. 그렇죠. 막 40대 30대 아저씨들도 예. 그러면서 흔들려요. 맞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 인생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네. 끊임없이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